제가 한 가지 매우 긴 공포 이야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다가 느긋하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 이름도 생소한 청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마을이 한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맑은 공기와 고요함은 제 마음을 한껏 들뜨게 했습니다. 마을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야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엔 산과 계곡이 흐르며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숙소로 잡은 작은 민막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로 보였고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며 여러 가지 현지 전통과 이야기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첫날 저녁은 맛있는 한식을 먹으며 여행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쉬다 보니 슬슬 잠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왠지 모르게 자꾸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지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와줘. 그건 분명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내다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공의 농담조로 누군가 장난치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다시 누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도 며칠 동안 비슷한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어젯밤 들린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은 얼굴로 돌아와서 그건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자 대개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더니 급히 화제를 돌리거나 먼 산을 바라보며 말문을 닫았습니다. 호기심이 자극받아 마을 도서관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서관은 작고 낡은 건물로 그 안을 채운 오랜 책들과 신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책장을 천천히 살피다 보면 마을의 역사를 담은 절판된 자료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신문 기사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1970년대에 작성된 이 신문 기사는 청원리에서 일어났던 한 젊은 여성의 실종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어린 나이에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그리며 서울로 떠나고자 했던 한 여성이 친구들과의 마지막 작별 파티 후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수사 결과 아무런 단서 없이 종결되었으며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금 웅얼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엔 그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고 그 방향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소리는 집 뒤편이 산으로부터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챙겨 소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깊어가는 밤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계속되는 소리는 저를 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엔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한 작은 폐가가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바로 그 집 내부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실내는 무너진 벽과 거미줄로 뒤덮인 낡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한 구석에서 오랫동안 쌓인 먼지 사이로 작은 낙서 같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도와줘. 진정하려 애쓰며 할머니께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더 이상 웃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잠자리에서 옛날 이야기라며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여기서 그렇게나 멀지 않은 곳에 몇몇 사람이 죽었었거든. 분명 사람들은 사고라고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단다. 그 여자아이는 사실 그 이웃 마을 청년에 의해 살해당해 저 집에 버려졌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만 감추려고 했단다. 저 소리는 그 아이의 울부짖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의 명복을 빌고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둘러 청원리를 떠났고 그 후로는 이런 곳에 오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목소리와 낡은 폐가에서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고 매년 이맘때쯤이면 그 마을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가 사는 아파트는 여느 아파트처럼 평범하다.
10층짜리 건물로 각 층에는 5개의 세대가 있다. 전에도 이런 곳에서 살아봤지만 이 아파트는 뭔가 특별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이사 온 것은 약 3년 전쯤이었다. 이사를 하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밤이 되면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환풍기 소리나 배관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가 점점 더 작고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2층에 살고 있는 내가 이 소리를 처음 들은 것은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되던 날이었다. 깊은 밤 책을 읽고 있던 중에 갑자기 쓱쓱거리며 벽을 타고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쥐라도 있는가 싶어서 무시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리고 점차 그 소리에 익숙해져 가는 나 자신을 깨달았다. 하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가 귀를 대고 있었는데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도와줘라는 말을 하는 듯 했다. 눈을 깜빡이고 다시 귀를 대보니 다시 그 쓱쓱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것이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상상 속 허구일 수도 있다고 여러 번 나 자신을 설득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 같은 층에 사는 옆집 아주머니가 집에 초대했다. 아주머니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으나 말투와 행동에서 뭔가 이질감이 느껴졌다. 초대받은 날 아주머니는 내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조용히 사는 것이 좋을 거예요. 가끔 이상한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아요. 그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줬다. 쑥떡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이후 나는 이 소리가 나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됐다. 어느 날 밤 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다. 나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경찰이 오기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경찰이 도착해 집안을 조사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당시 그들은 내가 너무 예민해져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이 돌아간 밤 나는 수면제를 먹고 겨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침대 옆에 작은 흔적이 보였다. 누군가가 손톱으로 깊게 긁어놓은 듯한 자국이 내 침대 옆 바닥에 있었다. 나는 그 자국을 보며 이번에는 진짜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며칠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에 대해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이웃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 아파트가 무언가 비밀을 품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한 남자는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엘리베이터, 샤프트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몇몇 용감한 입주자들이 모여 그 통로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 통로를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자 그곳에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진짜 오래된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닫혀 있었는데 그 주위에는 온갖 기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흔들거리는 빛과 싸늘한 기운 속에서 우리는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갑자기 한 입주자가 소리쳤다. 여기 이 자국을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무언가 끈적한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벽 너머로 이어지는데 그것을 목격한 우리는 급히 뛰쳐나왔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엘리베이터 샤프트에 절대 접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 엘리베이터는 열려 있었고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눈을 뜬 나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되지 않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금도 가끔 그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이젠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기에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있다. 혹시라도 그 소리가 또 들려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나는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비한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난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홀로 떨어진 작은 집을 찾아갔다. 도시 생활에 지친 나는 잠시 도시를 떠나 좀 더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했다. 적당한 집을 찾다가 발견한 이곳은 누군가 이미 20년이 넘게 살지 않아 상당히 낡아 있었지만 바로 그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다. 짜라락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버스를 타고 한적한 마을에 도착하자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하나같이 친절했고
심지어 내가 묵기로 한 집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들려주었다. 그중 다수는 덤으로 추가된 얘기들이었다. 그 집은 예전 주인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이후로 영영 비어진 채야.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거야. 안 좋은 일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야. 집만큼은 튼튼하더라고. 그들의 경고를 웃어넘기고 나는 밤이 오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낡은 문을 열자마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목조 계단 한편, 부서진 가구들, 텅 빈 거실, 왠지 모르게 외로움과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다. 집안을 둘러보며 기억에 남을 만한 물건들을 찾아보았지만 딱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단지 오래된 벽지와 설계상 이결함이 눈에 띄어 보였다. 무척 피곤해진 나는 빠르게 침대를 만들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한밤중에 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낡은 벽지의 부스럭거림과 함께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내 귀를 귀찮게 했다. 처음에는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번 확인하고 나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마치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나는 잠옷바람으로 쿠션을 잡고 계단 밑으로 내려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하여 불을 켜고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역시 부서진 가구들과 먼지뿐이었다. 무거운 느낌에 침대로 돌아가 한참 뒤적거리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 소리를 내가 들었구나. 예전 주인도 그 소리를 듣고 미쳐버렸어. 그리고는 사라졌지.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전 주인은 그 불길한 소리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의 정신이 무너져버렸다고 추측했지만 그의 흔적이나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나를 오싹하게 했지만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집에 서면 날 며칠 더 보내기로 결심했다. 어쩐지 일어나는 일들을 진실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밤 소리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명확하게 내 귀를 두들겼다. 적잖이 술을 마셔 잠에 들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소리는 더욱 커졌고 일정한 템포로 계단을 오르내렸다. 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다시 계단으로 갔다. 상을 잡아진 내 손은 떨렸고 뭘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번에는 계단 중간쯤에서 나는 누군가의 어두운 형체를 발견했다.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았고 나와 시선을 마주쳤다. 순간 뭔가가 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지나갔다. 어느 순간 깨어나 보니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나를 비추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그 형체가 누구였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주민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그들은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며 경고했다. 예전 주인은 바로 그 형체로 인해 미쳐버렸고 결국 그에 의해 끌려갔다는 추측이었다. 나는 자신도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어렵게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떠나면서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 불길한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다. 다시 도시에 돌아온 이후에도 그 경험은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매번 잠을 청할 때마다 그 불길한 발자국 소리가 나를 찾아와 내 꿈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 집에서의 경험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귀신 이야기로 시작된 작은 모험은 내 평생의 공포로 남아있다. 지금도 그 소리를 또렷하게 기억하며 두렵게 떨며 잠을 청하는 나를 바라보면 혹시 그 계단 위 형체는 여전히 그곳에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